왜 또 생각하니. 우리 정신이 지난 일을 떠올리는 것은 거기서 실수를 찾아내고 대응 매뉴얼을 미리 마련해 놓기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밤에 자다 이불킥 해보신 적 있나요? 이상하게 자려고 누우면 새까맣게 잊고 있던 일들, 5년 전에 거기서 그 여자에게 했던 썰렁한 말과 표정이 생각납니다. 아니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때 저에게 외쳐보지만 닿을 수 없는 말들이죠. 그땐 이렇게 말했어야지. 가장 재치있고 훌륭한 말은 늘 지난 뒤에 떠오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자꾸만 생각하는 건 이미 땅에 뿌리 박힌 바위를 맨손으로 미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수면도 방해하고 마음의 안정도 해칩니다. 왜 이런 비생산적인 일을 반복하는 걸까요? 우리 정신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생존을 유리하게 하도록 발달했을 텐데 말입니다. 이건 정신의 오작동일까요? 먼저 생각이란 게 대체 무엇인가를 살펴봅시다. 우리의 정신은 주변의 모든 것들을 늘 예의주시하면서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나의 생존에 유리한가를 늘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엔 무의식적으로 벌어지는 뇌의 활동들이 있죠. 공이 날아오는 게 보이면 즉각 눈을 감아서 실명을 막는 것처럼요. 이런 건 자동적으로 판단되고 처리됩니다. 반대로 의식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바로 생각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공이 날아오는 게 보일 때 눈을 감을지 말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서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 맞고 한참 지나서야 감게 되겠죠. 모임에서 어떤 여자가 나를 보고 웃음 짓는 걸 보게 된다면 나도 즉각적으로 윙크를 날려야겠죠. 네, 그러면 매정당하는 거죠. 이럴 땐 머리를 엄청 굴려야 됩니다. 저 여자가 도대체 왜 나를 보고 웃었을까? 1번. 드디어 나의 매력에 빠져든 것일까? 2번. 아니면 인간적인 호감을 갖게 된 걸까? 3번. 아니면 딴 생각이 나서 웃다가 나와 눈이 마주친 걸까? 정답은 3번. 이때 정답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그녀와 나눈 이제까지의 모든 대화 내용과 거기서 보여준 그녀의 표정들, 눈짓들, 몸짓들, 자세들의 빅데이터를 면밀하게 훑어내려가면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늘 희망이라는 강력한 요소가 판단을 방해합니다. 흐려진 판단력은 1번으로 기울고 여러분은 그 여자에게 윙크를 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까지도 그 여자의 소스라치는 표정과 주변 사람들의 어색한 웃음을 떠올리며 자신의 어처구니 없는 판단을 자책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미 지난 일이잖아. 지난 일은 땅에 뿌리 박힌 바위처럼 맨손에 나로서는 바꿀 수가 없는 일인데 왜 자꾸 생각하니? 왜 또 생각하니? 왜 또 이렇게 자신을 설득해도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우리 정신이 지난 일을 떠올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황을 복귀하면서 거기서 실수를 찾아내고 비슷한 상황이 다시 찾아온다면 더 나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미리 마련해 놓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정리가 끝난 상황을 또 만난다면 고민하거나 주저하느라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보다 명쾌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여러분이 말을 걸기만 하면 두 번 생각지 않고 못 들은 척 지나가는 예쁜 여자들처럼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얘기였습니다. 아무튼 이래서 이불킥을 많이 할수록 다음번에 또 여자가 자신을 보고 미소를 짓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다 해도 즉각 그녀와 나 사이에 태어날 딸 이름을 고민하는 대신에 그래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할 여지를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불킥 같은 건 가벼운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가슴 아픈 기억, 슬픈 기억, 쓰라린 후회 같은 것들이 계속 생각날 때 우리는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여기서도 메커니즘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신은 우리가 거기에서 아직 뭔가 배울 게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회피하지 말고 그 기억을 직시해. 그리고 진정한 문제점을 찾아내. 그래야 네 삶이 좀 더 개선될 수 있어. 라고 우리의 정신이 우리에게 그런 기억들을 자꾸 들이미는 겁니다. 심리학 실험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 그룹에는 살면서 행복했던 기억들을 글로 쓰라고 하고 다른 그룹에는 살면서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을 글로 쓰라고 했습니다. 글을 다 쓴 다음에 행복도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놀랍게도 반전은 없었습니다. 행복한 기억을 썼던 사람들이 행복도 평균 수치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후 그들의 행복도 조사를 다시 했을 때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썼던 사람들의 행복도 평균 수치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장은 아픈 기억을 직면하는 게 고통스럽지만 그걸 충분히 정리하고 나면 우리 정신은 그 아픈 기억을 면전에 다시 들이밀 필요를 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픈 기억의 힘도 그만큼 약해집니다.
저는 뭔가 마음이 찜찜하고 무거워지면 일기를 쓰면서 정리하곤 합니다. 글들을 쓰면서 정리하면 그냥 생각하면서 하는 것보다 좀 더 차근차근 차분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생각만 할 때는 생각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생각의 꼬리를 물면서 이어지는 딴 생각들로 계속 맴도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건 뭐 각자 맞는 방식을 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할 때는 먼저 사안의 진실을 직시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사안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자기 연민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상대방을 욕하고 넘어가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자존감 회복에 효과가 있겠지만 나 자신의 생각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비슷한 대처와 비슷한 선택을 다시 하게 되고 비슷한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겠죠. 그러면 사태가 해결이 안 된 걸 알게 된 우리의 정신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더욱 강하게 우리 앞에 들이밀게 됩니다. 잘 들여다봐. 아무래도 네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 그냥 생각을 눌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회피하고 무의식 속에 눌러놓으려고 할 때 일단은 눌려집니다. 그러다 뭔가 비슷한 느낌을 주는 사건의 조짐이라도 보이면 찌그러져 있던 기억이 확 튀어나오는 거죠. 국민 여러분,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아직 찾지 못한 답을 지금이라도 찾아야 한다고, 그래서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우리의 정신이 바로 나를 위해 경계경보를 울리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마주하라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을 되풀이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번엔 좀 무거운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들에게 배제됐던 기억이 자꾸 자신을 괴롭히는 분도 있겠죠. 그 기억을 자꾸 떠올리면서 역시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 나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건 무리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반복해서 괴롭히라는 게 아닙니다. 냉정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고 나는 어떤 상태였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나는 왜 그렇게 대처했는지를 냉정하고 면밀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 사건은 결국 어떠한 사건이었으며 앞으로 비슷한 일이 벌어지려 하면 이러저러하게 대응해야겠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우리의 정신을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진실을 직면하려는 용기와 함께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생각하는 힘을 갖추는 것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것이 이 채널을 운영하는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물론 큰 바람은 유튜브 수익이고요. 죄송합니다. 먹고는 살아야 해서. 아무튼 저와 함께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영상을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더 이상 이불킥을 하지 않는 그날까지 생각의 찜찜함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시기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